의료 AI 요즘 정말 많이 들리는 단어죠? 그런데 과연 헤드라인 속 이야기들이 전부일까요?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현실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의료 AI의 세계, 그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질문, AI가 정말 의사를 대체할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당장 병원에서 AI가 어떤 조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엔 우리를 기다리는 진짜 AI 혁명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기술의 잠재력을 100% 끌어내려면 우리가 어떤 산을 넘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AI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의 의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이 모든 논쟁의 시작점이 된 지난 10년간 엄청난 화제를 몰고 온 한 유명한 예측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때는 2016년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대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튼이 정말 폭탄 같은 선언을 합니다.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 그만 키워야 합니다. 5년이면 딥러닝이 의사보다 훨씬 잘할 게 뻔하거든요. 와, 이 한마디가 당시 의료계에 얼마나 큰 충격과 기대를 동시에 안겨줬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그 예언으로부터 몇 년이 흐른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현장의 모습은 그 예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AI는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아주 유능한 조수가 되어주고 있거든요. 자, 이게 바로 그 현실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2021년에 영상의학과 의사 1000명이 넘는 분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AI가 당신의 직업에 위협이 됩니까? 그랬더니 예라고 답한 사람은 13%에 불과했고요. 무려 62%, 그러니까 절반이 훌쩍 넘는 의사들이 전혀 위협이 아니다라고 답한 거죠. 현장에 있는 의사들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아니, 심지어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같은 설문조사에서 자그마치 99%입니다. 99%의 의사들이 AI 도구를 자기 업무에 쓰겠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AI를 위협이 아니라 판독을 도와주는 아주 든든한 두 번째 눈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좋습니다. 그럼 AI가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조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실제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방사선 치료 계획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 방식을 상상해 보세요. 의사가 암 환자의 CT 영상을 띄워놓고 몇 시간 동안 정말 눈 빠지게 집중해서 종양이 어디까지인지, 주변의 건강한 장기는 어디인지 그 경계를 한 땀 한 땀 픽셀 단위로 직접 그려야 했어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드는 그야말로 수작업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AI가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서너 시간씩 걸리던 그 작업이 단 3분 만에 끝납니다. 3분이요? 단순히 빨라지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었던 오차까지 줄여주니까 치료의 일관성까지 확 높여주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죠? 그럼 이런 기술을 왜 모든 병원에서 당장 쓰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도로가 깔려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훌륭한 자동차, 즉 AI는 있는데 달릴 고속도로, 즉 인프라가 없는 셈이죠. 이 도로 문제는 특히 병리학 분야에서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크기부터가 차원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는 CT 영상 파일이 수백 메가바이트 정도라면 디지털 병리 슬라이드 한 장은요, 무려 수 기가바이트에 달해요. 이건 뭐 파일 크기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스캐너는 억소리 나게 비싸죠. 데이터는 너무 커서 저장하기도 벅차죠. 회사마다 파일 형식도 제각각이라 호환도 안 되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병리학 같은 분야에서 AI가 날개를 펴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동안에도 저편에서는 이미 차세대 AI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진짜 혁명적인 도약을 약속하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가 단순히 엑스레이 사진 한 장만 뚫어지게 보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CT 영상, 의사의 진료 기록, 혈액 검사 결과, 심지어 유전 정보까지 이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게 범용 의료 AI,
다른 말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개념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의 AI가 김치찌개 하나만 완벽하게 끓이는 전문가였다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요리의 기본 원리를 다 깨우쳐서 어떤 재료를 줘도 새로운 창작 요리를 만들어내는 마스터 셰프 같은 존재죠. 단일 업무를 처리하는 도구에서 모든 걸 이해하는 만능지능으로의 진화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세대 AI가 특히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헬스케어 판도를 완전히 바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중심을 병원에서 우리 집 안방으로 옮겨오는 이른바 홈케어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어르신이 집에서 평소처럼 편안하게 지내시는 동안 몸에 착용한 작은 기기가 24시간 내내 건강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럼 이 범용 AI가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를 쫙 분석하면서 사람이 놓치기 쉬운 아주 미세한 이상 신호까지 잡아내는 거죠. 그리고 정말 큰일이 터지기 전에 의사에게 이거 좀 이상한데요? 하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AI는 그냥 있으면 좋은 최신 장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의료 인력을 메우기 위해 우리 의료 시스템에 이식해야 하는 필수적인 임플란트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을 더 갈아 넣는 게 아니라 기술로 그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기술은 정말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거대한 벽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벽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쩌면 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죠.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당신의 의료 데이터는 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게 어쩌면 의료 AI의 미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일지도 모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복잡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내 건강 데이터, 이거 내 거 아닌가? 싶지만 병원은 자기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AI 회사는 자기네가 학습시킨 모델의 일부라고 하고 연구소는 이걸로 특허를 냈다고 하죠. 환자, 병원, 기업, 기관 모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법적 미로에 갇힌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만능 AI가 만약에 실수를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AI의 진단을 믿은 의사? 그 시스템을 도입한 병원? 아니면 그 AI를 처음부터 개발한 빅테크 기업? 지금으로선 누구도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AI가 실수했을 때의 법적 책임 문제, 이렇게 복잡한 AI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내 민감한 데이터는 안전한지, 혹시나 나쁜 데 쓰이진 않을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의사와 환자 모두의 신뢰를 어떻게 쌓아갈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만 진짜 AI 혁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술은 이미 우리 곁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법과 윤리는 이 기술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가장 어려운 과제는 AI라는 똑똑한 도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도구를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신뢰와 책임의 사회적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